단위 가치 등량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위 가치 등량 곡선이라는 것은 정의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정의상으로는 어떤 국가의 화폐 단위만큼의 생산량을 의미하는 등량 곡선. 이게 단위 가치 등량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와닿지 않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우리 화폐의 기본 단위를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여기는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는 평면으로서 이 평면은 기억나죠? 이 위에 등량곡선 존재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나실 텐데, 여기서 단위가치 등량곡선이라는 게 일단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X제는 현재 지금 노동을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제이고, Y제는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집약제라고 해요. 자본집약제. 나중에 제가 심화 강의에서 이 단위가치 등량곡선으로 모든 헥시올린 문제를 다 풀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공부할 필요 없어. 모든 것들을 여기서 출발시켜서 다 이제 정으로 가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건데, 지금 그걸 다 설명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단위가치 등량곡선에 대해서 지금 이해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80%는 커버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필기하지 마시고, 자, X제가 노동집약제라면 아마도 등량곡선이 노동 쪽으로 조금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필기하지 마요. R분의 W라는 요소 상대 가격이 결정되어 있을 때 X제는 나는 여기에요, 노동을 조금 더 많이 쓸래요 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Y쪽은 자본집약제니까 나는 자본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사용할래요, 그런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이 농사를 짓는 쌀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쪽은 기계를 만드는 첨단 산업이라든지 그런 걸 전제하면 돼요. 그래서 X 쪽으로 조금 쏠려 있는 등량곡선들이 이제 L 쪽으로, 이게 바로 X제 등량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등량곡선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동일한 양을 이제 생산할 때 필요한 노동과 자본의 조합. 등량곡선은 되게 많아요. 5개, 10개, 15개, 20개, 1000만 개, 100만 개, 무수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1,000원어치 등량곡선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콩나물 사러, 심부름 이제 콩나물 사러 갈 때 가서 콩나물 사와, 840개 사와,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받진 않잖아. 그지? 얼마치 사와 하잖아요. 그 얼마치라는 것도 사실은 수량의 개념과 다를 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없이 많은 등량곡선이 있습니다. 여기 0.5개, 1개, 2개, 3개 등량곡선이 있었는데, 이제 X의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X의 가격이 200원이래요. X의 가격이 200원으로 가정되어 있으면은 무수히 많은 등량곡선들 중에서 1,000원어치 등량곡선은 하나만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등량곡선이 의미하는 수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가 되겠어? 5개. 그치? 5개를 의미하는 등량곡선은 제와의 가격이 200이라면은 1,000원어치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원어치 등량곡선은 해당 제와의 가격이 얼마인지도 필요한 거예요. 해당 제와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1,000원어치 등량곡선이 위치가 좀 다양할 수 있어요. Y제와에도 등량곡선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현재 Y제와의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500원인 거예요. 500원. 500원이라면은 무수히 많은 등량곡선들 중에서 0.1개, 0.5개, 0.55개 막 엄청 많은 등량곡선들 중에서 1,000만 개, 100만 개, 2개를 의미하는 등량곡선이 1,000원어치 등량곡선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Y는 K쪽으로 좀 쏠려 있다고 하는데, Y제화가 2개 하면은 이거 1,000원어치 등량곡선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헥시올린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언급도 거의 안 했었고, 심화 강의에서는 제대로 파헤칠 콥 더글라스라는 생산함수가 있어요.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도 있고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라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를 가정하거든.
노동과 자본을 둘 다 써야 되고요.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등량곡선들 중에서 1,000원어치 등량곡선이 바로 우리나라가 화폐 단위가 조금 크니까 단위가치 등량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조금 더 심화된 내용 앞으로 무슨 얘기할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읽어보자. 가정을 읽어보자. 이국, 이재화, 이생산 요소를 가정합니다. X는 노동집약적 재화이고 Y는 자본집약적 재화입니다. 읽지 말고요. 자, 4번. X제와 Y제 생산을 위해서 노동과 자본이 둘 다 사용되는데 두 요소는 부문 간 이동이 자유롭지만 국가 간 이동은 자유롭지 않아요. X제와 Y제의 생산함수는 1차 동차함수라고 합니다. 1차 동차함수? 동차함수 뭐였지? 생산함수의 오른쪽의 항들이 다 지수끼리 합쳤을 때 1차인 것들을 말하고요. 모든 시장에서 완전 경쟁 및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완전 경쟁 볼게요. 완전 경쟁. 자, 완전 경쟁이라면 이 칠판 보셔야 돼. 1,000원어치 생산할 때 돈이 얼마가 든다는 거예요. 1,000원. 그지? 1,000원어치 생산할 때 돈이 1,000원이 든다는 거예요. 이 함수의 특징 고려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경제가 딱 1,000원어치만 만들 리가 없지만 뭐 몇 억, 몇십억, 몇백억치 만들겠죠. 실제로는. 그렇지만 1,000원어치 만든다고 가정할 때 만약에 상대 가격, 요소 상대 가격 R분의 W 등비용 곡선 있잖아요. 그게 이러한 기울기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전제를 해보자고. 이 위로 못 올라가. 아마도 그 이유는 옛날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처럼 노동이 조금 많아가지고 자본은 얼마 안 되는데 사람이 비율적으로 많아가지고 일정 이상 그 상대의 임금이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 예, 그런 걸 가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보세요. 여기 찰싹 달라붙어서 그게 1,000원이에요. 못 올라가. Y제를 만들려면 1,000원 이상 들죠. Y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 경제는. 얘를 만들면서 1,000원이고 동시에 Y도 만들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가팔라져야 되는데 원체 노동이 많아가지고 W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 경제는 이런 것만 생산하는 거야. 뭐 신발 이런 것만 생산해서 기계 같은 건 수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 노동자보다는 자본 쪽이 더 풍부한 국가가 됐어요. 그런 국가를 우리는 자본 풍부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덕분에 R분의 W가 이렇게 가팔라가지고 이게 만만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YJ 생산할 때 이게 1,000원, X 생산할 때는 1,000원 이상 들죠? 그럼 이거 안 만들어 이제. 이거 안 만들고 이제 수입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가 만약에 X와 Y를 둘 다 생산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거는 요령이기도 해요. 그 경우에는 이때 R분의 W라는 요소 상대 가격이 유일하게 하나의 기울기 말고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R분의 W는 유일하다. 동시에 접해야 돼요.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 이 직선이 유일하게 설정 가능한 요소 상대 가격인 것이고 그리고 그 요소 상대 가격의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것도 1,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1,000원. 그래서 X를 1,000원어치 만들 때 돈이 1,000원이 드는 동시에 Y도 1,000원어치 만들 때 돈이 1,000원이 드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이 경제에서 둘 다 생산이 목격되었다면은 X 1,000원어치 만들 때도 1,000원이 들어야 되고 Y 1,000원어치 만들 때에도 1,000원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모형은 상당히 매력적인 모형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왜 매력적인지 수식적으로 디테일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X쪽에서 노동과 자본을 어떤 비율로 써요? 라는 질문을 바로 답할 수가 있어요. 이 비율이요.
Y쪽에서 노동과 자본의 비율은 어떻게 써요 하면은 그것도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로 노동과 자본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보시자고. 따라서 일단은 헥시올린 모형은 실제로는 난이도가 낮지 않아요. 상당히 까다롭고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것 그 이상의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테마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 수준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이 단위가치 등량곡선 요거 하나만 지금 이해를 하자고. 그지? 나중에 응용시키면 돼.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0원이 되면은 1,000원어치 등량곡선은 안쪽에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거, 그지?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R분의 W가 완만해지겠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싹 다 긁어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이거 가지고 응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헥시올린 모형은 왜 두 개의 국가가 무역을 하고 왜 이 국가가 X를 수출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본국이 있고 외국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교재 케이스 아니에요. 본국이 비율적으로 총 자본량 대비 총 노동량이 많더라고요. 본국이. 외국은 총 노동량 대비 총 자본량이 많더라고. 근데 이래도 돼요. 외국은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둘 다 많아도 상관없어요. 절대적으로 둘 다 많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비율적으로만 더 많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국가가 노동이 많다면 노동과 자본을 다 쓰기 위해서는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제를 많이 만들어야 돼. 이쪽이 자본이 더 많다면 노동과 자본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제인 Y재화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양쪽 국가에서 재화에 대해서 부여하는 그 효용함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거든. 그럼 봐봐요. 노동집약제 X가 많이 만들면 이 국가는 그 많이 만든 재화가 비싸겠어요? 저렴하겠어요? 저렴하지. 그래서 이 국가는 노동집약제가 싸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만든 노동집약제가 비싸겠죠. 노동집약제를 수출하는 거예요.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제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만들었고 많이 만들었더니 저렴하더라. 그러니까 그 재화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국가로 수출하게 될 것이고 이 국가는 자본집약제를 비율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쪽으로 수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무역의 패턴을 판단해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이고요. 헥시올린 모형은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준비 작업입니다. 준비 작업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을 같이 하시려면은 미시경제학 공부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줘야 되는 테마이기도 해요.